예, 안녕하세요. 11시 50분 청와대입니다. 저는 뉴미디어 비서관 정혜승입니다. 오늘 11시 50분에서는 다산 신도시 실버 택배 비용은 입주민들의 관리비를 충당해야 된다. 이런 청원에 대한 답변을 준비를 했습니다. 네, 특별히 모셨습니다. 저희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현안이 많아서 못 나오실 줄 알았습니다. 이거는 무려 국민의 28만 명이 청원에 보내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당연히 답을 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의 뜻과 맞지 않는 일들을 저희가 했었기 때문에 더더욱 예. 저희가 나와서 말씀을 드려야죠. 예. 어저께는 28만 명이었는데 오늘 아침에 보니까 그새 29만 명으로 또 몇 분이 더 지지를 해주셨습니다. 예, 예. 사실 그 내용부터 간단히 예, 좀 예.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건인지. 네. 3월 초에 아파트 지상에서 약간 차량 사고가 있을 뻔했습니다. 그래서 4월 1일부터 해당 아파트에서 차량을 통제를 하게 됐는데요. 차량들은 모두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택배 차량은 지하 주차장하고 높이가 맞지 않아서 못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입주자들은 택배 차량을 개조를 하든지 교체를 해라 이런 이야기를 했고, 대신에 이제 택배 물류들은 집에까지 배달을 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택배 기사들이 왜 국민 세금으로 특정 지역 택배 비용을 내야 하냐 이렇게 여론이 이제 다시 나오기 시작을 했고, 그 발표한 다음 날 그 국민청원 20만 명 답변 네. 기준을 넘겼습니다. 이 같은 국민의 뜻에 당시 정부는 대단히 신속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날 바로 발표를 하셨잖아요. 예. 20만이 넘긴 다음에 저희가 이제 국민의 뜻을 받아서 이제 이 제도 시행하는 것을 철회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당초 사실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초점을 두고 중재안을 제시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요. 네, 저희가 이제 이 일을 시작하게 된 것은 아파트 단지 안에서의 안전의 문제 그리고 택배 기사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겠다 이런 취지로 저희들이 중재에 나섰던 것입니다. 예. 이번 사안을 조금 더 살펴보면 일단 아파트 단지 내 교통 안전 이제 이 문제에 대한 관심이 출발점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네, 아시겠지만 아파트 단지 내에서의 교통의 안전 문제도 저희 국토교통부가 해야 되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얼마 전에 대전에 있는 아파트 단지 안 주차장에서 사고가 나서 한 어린이가 희생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경찰청장님께서 여기 나오셔서 답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답변을 마련하는데도 저희 국토부하고 쭉 상의를 해서 답변을 마련했는데 아파트 단지 내에서 차량을 서행하게 하는 그런 의무를 하도록 저희들이 제도 개선을 마련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아파트 지상에 차량을 못 다니게 하는 것은 안전의 문제고, 그쵸. 말씀하셨듯이 지난번 청원에 이제 아파트 내에서는 서행 의무 이제 규제로 들어가고 이제 이런 상황인데 그 지상 공원화 아파트라고 부르더라고요 이번에 하는데 이제 이런 경우가 앞으로도 늘어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런 분쟁이 있을 수 있지 않나요? 말씀하신 것처럼 요즘에는 지상에 차량을 다니지 못하게 하는 아파트들을 그런 구조를 가진 아파트들이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택배 차량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지하 주차장의 높이가 현재는 2.3m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택배 차량이 드나들기 위해서는 2.6m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물론 지금도 2.3m 이상이기 때문에 그렇게 지으면 되는데 건설회사들이 이제 2.3 거기에 맞춰서 짓다 보니까 택배 차량들이 지하에 갈 수 없게 되는 이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2.6m 이상으로 제도 개선을 하는 걸 한편으로 추진을 하겠고요. 두 번째는 지상에 그 차량이 다니는 아파트거나 다니지 않는 아파트이거나 아파트 단지 안에 들어가는 차량일 경우에는 저속 운행을 하게 한다든가 또 택배 차량이 드나드는 시간을 일정 정도로 이렇게 제한해서 합의를 한다든가 또 후진할 때는 안전장치를 부착한다든가 이렇게 하게 되면은 단지 내를 출입하는 차량들의 안전 문제가 어느 정도 해소가 될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는 이렇게 해도 문제가 좀 합의가 안 될 경우에는 그 아파트 단지 입구에 이제 택배 물량을 보관할 수 있는 거점을 마련을 하고 그 거점에서부터 집에까지의 택배를 전달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비용을 누가 할 것인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택배사와 주민들 사이에 합의를 해서 방안을 찾는 것이
있겠는데 실버 택배는 그중에 한 예라고 방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희가 그 제안을 했었는데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특정 단지에 혜택을 준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 실버 택배 자체는 굉장히 호평을 받던 정부 정책이었습니다. 이게 저희가 보건복지부에 확인을 해본 바 그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2007년에 도입된 사업이고요. 그 택배 외에도 쇼핑백을 만들거나 혹은 뭐 CCTV 관제, 뭐 실버 카페 여기 60세 이상 적합한 분이 근무를 하면 정부가 최소한의 운영비를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실버 일자리 사업에 작년에 5만 5천 명의 어르신이 혜택을 받았습니다. 이 중에서 그 일부가 이제 그쪽에서 근무를 그쵸. 하신 거죠. 노인 어르신들 일자리 중에서 2,100명 정도가 이제 실버 택배에서 일을 하시는 건데요. 이제 하시는 일들이 물류 창고에서 이제 물건을 분류한다든가 아니면 이제 실버 거점 택배 거점에서부터 집에까지 물건을 전달한다든가 이런 일들을 하시는데요. 약간 좀 오해가 있었던 거는 이걸 전부 다 이 비용을 정부가 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한 53만 원 정도 어르신들이 받으시는데 정부에서가 지원하는 거는 10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니까 40만 원 이상은 그 택배회사가 부담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약간 그런데 이제 이 제도가 실상은 현지에서 노인 어르신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일자리입니다. 이제 다니니까 건강에도 좋고 또 택배를 받으시는 그런 분들한테는 어르신들이 주기 때문에 좀 안심하고 받을 수 있다. 그래서 되게 이제 호응이 좋은 제도인데 이번에처럼 특정 지역에 혜택을 주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이 제도는 그 투명성, 공정성 이런 것들을 가지고 제도가 운영될 수 있도록 앞으로 보건복지부 관장하는 데는 보건복지부거든요. 그래서 관장하는 보건복지부하고 함께 상의해서 저희가 개선책을 마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운영 기준만 잘 협의가 된다면 그쵸, 지금 뭐 네. 새로 짓는 아파트야 해결을 할 수 있다 그러지만 기존 아파트에 대해서는 어쨌든 대책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쵸, 예, 그 예. 방안을 잘 협의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사실 그 이번에 널리 알려진 사실 중에 하나가 그 택배 기사님들의 근무 여건이 너무 열악하다. 그 아파트에서는 이제 그러니까 그 높이가 낮은 차로 바꿔라. 차량을 바꾸거나 이제 차량을 바꾼다는 거는 택배 적재함 규모가 사이즈가 줄어드는 네, 건데 하고, 높이가 낮게 하는 거죠. 예. 그렇게 하면은 택배 기사님들이 너무 힘들다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어렵구나 이분들이. 그래서 이제 그 수백만 원의 차량 개조 비용도 부담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소득 감소로 이어지는 이런 대책은 수용하기 어렵다라고 하면서 저희가 일단 택배 산업에 대해서도 기사님들 사정에 대해서도 이번에 좀 많이 보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택배 차량의 높이를 작게 하면 아무래도 차량이 적기 때문에 물건을 적게 실어서 택배 기사님들 수입이 주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거보다 더 큰 문제는 이 차량의 높이가 낮기 때문에 거기서 일을 하는 택배 아저씨들이 허리를 펴고 물건을 이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쭈그리고 있어야 되고 무릎을 굽혀야 되니까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도저히 이제 우리는 그런 차량에서 일을 할 수 없다. 근데 저희들도 택배 기사님들 그런 고충에 충분히 공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방향은 이 층고는 높이는 유지를 시켜주는 것이 맞겠다 생각이 들어서 지하 주차장의 높이를 올리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옳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하셨듯이 택배 기사님들이 굉장히 지금 그 일하는 구조도 복잡하고 상황이 열악해서 택배 요금이라든가 기사들의 수수료를 신고하게 하고 수익 구조를 좀 투명하게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제도 개선책을 좀 마련하려고 하고요. 또 택배를 자동으로 분배하는 시설이라든가 자동으로 하역하는 그런 시설들이 택배 기사들의 노동 강도를 줄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어떻게 하면 개선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지금 R&D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용이 끝나고 나면 새로운 기술을 좀 만들어내게 되면 택배 기사들이 조금 더 수월하게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사실 택배가 국민 생활과 매우 밀접한 산업이고요. 누구나 쓰는 저도 매번 보기는 하는데 이제 이런 산업에 대해서 혹은 종사자 처우 문제에 대해서 정부가 체계적으로 좀 들여다보고 관심을 갖는다라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2004년도에 택배 물량이 1년에 한 4억 개 정도였답니다. 그런데 2017년 작년에 23억 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물량이어서 1년에 국민 한 사람당 40개 정도의 택배를 주고받는다고 하니까요.
뭐 이제는 이 택배가 생활 물류라고 해가지고 우리 물류 시장에서 차지하는 그 비중이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커졌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정부가 과거에 이제 물류라 그러면 뭐 컨테이너 트럭 큰 거 이동하는 거 이런 거에 관심을 많이 가졌다면은 이제는 좀 그 시야를 좀 넓혀가지고 큰 물류뿐만 아니라 이런 생활에 있는 작은 물류 시장에도 이제 관심을 좀 가져야 되는데 지금까지 정부가 좀 그런 면에 소홀했었던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생활 물류 시장에 있어서 구조의 문제라든가 택배 기사 아저씨들의 처우의 문제라든가 또 이것을 국민들이 보다 편리하고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만드는 것들 이런 것들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제도를 챙겨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 말씀하신 대로 산업의 성장 속도를 제도의 성장 속도가 못 따라가는 경우가 있고 그 차이를 줄여나는 것이 이제 정책 전반에 필요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바쁘신 와중에 어저께 우리 장관님은 세종시에서 여수 갔다가 광주 들려서 또 이렇게 전국을 누비면서 어제도 아마 물류였죠. 어제는 이제 큰 화물 물류하시는 분들 이번에 그 운임제도가 국회에서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 안전운임제 도입과 관련한 화물 운송 기사들의 안전운행 결의대회 이런 걸 여수 화물 물류 단체에서 가졌습니다. 네, 현장에서 그것도 챙겨주시고 이렇게 또 택배 산업도 챙겨주시고 또 국민청원 답변까지 챙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아무튼 국민 여러분들을 한 번에 마음에 들게 하지 못해서 죄송하고요. 앞으로 걱정하시는 일이 없도록 더 열심히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오늘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님 모시고 다산 신도시의 택배 관련된 청원 답변 드렸습니다. 저희는 오늘 여기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